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제가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전부 다 같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대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연을 들으시면은 2023년에 대한 전망을 4인 4색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또 네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오후 12시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또 부산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의 또 견해, 전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내일 12시에 강의를 할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강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지금 여전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락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냥 횡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내려가는 거지만은 하락이라는 느낌보다는 횡보하는 것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시장, 뭐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전혀 없는 시장인 거죠. 호재도 없고 악재도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연말까지 그냥 그렇게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국장이 휴장이 되었다라는 특징과 그리고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배당락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매수세가 조금 몰려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샀다가 내일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잦은 약간 조그마한 움직임들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큰 시세의 변화를 줄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상태는요 약간 폭풍 전야의 느낌이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든지 상승이 좀 거세게 나온다든지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쪽의 방향인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악재는 없지만 악재가 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는 좀 참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매도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하락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세 전에 마지막 하락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홀딩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살 수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매수까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시장 전체의 움직임은 여전히 큰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DTNC부터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해서 총 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부터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최근에 이렇게 무인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드론이라던가 관련주들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한국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뭐 애초에 뭐 이상급등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은 전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떨어지는 이유도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엔 단기 급등 나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은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요게 이렇게 화장품이 급등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최근 이제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그 국가가 바로 중국일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런 전망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이때까지 사실 거면은 어차피 물려있을 거면 아모레퍼시픽이 제일 낫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화장품 관련주 어차피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화장품 관련주가 제가 좋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했죠. 중국에서 뭐 매출이 안 나오는데 화장품 관련주를 추천한다는 둥, 추천했는데 뭐 올라오질 않고 떨어진다는 둥. 사실 시장이 떨어지는 거지 아모레퍼시픽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사서
좋다고 할 때 팔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품 관련주는 아직까지 더 좋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화장품 관련주의 그 실적이 나쁜 기업들도 있지만요, 좋아진 기업들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오히려 좋게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중국에 뭐 매출 우려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건 너무나 탁상공론하는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화장품 수요는 굉장히 거세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경기 침체에서도 화장품의 수요는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요,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은 생필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사실 방송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메이크업을 하다가 그냥 생얼로 밖에 어디 나가려고 하면 조금 괜히 민망한 느낌이 들어서 뭐라도 좀 바르게 되고, 피부 관리도 좀 하게 되고, 약간 화장을 했을 때 피부 톤을 생각하다 보니까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해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더 바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여성분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립스틱 판매량은 증가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은 뭐 자기를 꾸미는 용도로 사치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사실은 생필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휴지라든지 화장지와 같은 그런 생필품 관련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화장품을 싸게 사놓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뿐인 거고요. 사실 저는 화장품을 싸게 사놓고 내년에 이제 팔아내면 딱 좋지 않을까, 내년에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가벼운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는 거고요. 조금 무거운 종목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뭐 한국 콜마와 같은 이런 기업들, 재무도 탄탄하고 나쁘지 않은 기업들인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좀 더 올라와서 지난 전고점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좀 더 우상향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화장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 관련주를 이제 와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라도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 떨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는 건 현금이죠. 왜? 시장이 떨어지면 주가는 결국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뭐 시장이 떨어질 때 버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시장이 빠지는 것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다, 시장엔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다 빠지면 사라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드리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뭐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샀는데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괜히 이제 자기가 사놓고 물리니까 남 탓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비난적인 요소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지금 이제 좋다고 하는 것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기 급등주는 별로 좋지 않고요, 좀 탄탄하게 보이는 그런 기업들은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떨어진다면은 더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저랑 생각이 같다면 안 사고 기다리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사겠죠. 그게 이제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투자인데, 그것도 하나의 투자인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주식을 사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이 재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딱 따져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를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시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건, 시장이 아직 바닥 안 잡았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 한번 밀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 단기 급등을 한 것은 비싸졌으니까 조금 치우고, 단기 급등을 하지 않은 종목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크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간다면은 아래쪽에 또 범위를 좀 잡아놓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갈까를 생각하고 멀리 봐야 되는 기업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뭐 단기간에 뭐 바로 당장 수익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사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실 거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주가 급등 나온 거, 이런 거 단타 하시는 게 맞아요. 손절 라인 딱 정하셔가지고요. 근데 단타가 안 되면 장기 투자하는 게 맞아요. 오래 걸리는 것도 싫고 빨리 수익은 내고 싶은데 손절은 싫다 하면은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취하고 싶은 건데 장단점이 있는 건데 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집에는 짜장면 아니면 짬뽕 그거를 짬짜면이라고 해가지고 반반 섞어서 먹을 수도 있고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반반 섞어 먹을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장기로 투자하실 거면 당연히 멀리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단기로 보실 거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정해가셔가지고 짧게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 길게 보고 모아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떨어지는 걸 잡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정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을 역시 시동 거는 단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저는 당장에 뭐 한 달, 두 달 안에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내년이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고 대응하라. 한국 화장품 제조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는 뭐 손절하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가셔가지고 탈출하시길 바라겠고, 한번 밀려준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가지고 25,000원 이하에서 조금 모아간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DTNC가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뭐 자회사가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엮여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온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자동차 기기, 뭐 의료 기기, 전자통신 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무인기가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드론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살짝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오늘 움직인 이슈가 있는가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DTNC가 어느 쪽으로 엮였을까요? 역시나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소식에 이제는 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죠. 영국의 BSS사 드론 방어 시스템 독점. 아무래도 무인기가 최근에 왔는데 크진 않다고 해요.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새로 오인이 될 수도 있고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방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잘 하질 못해가지고 뭐 경비행이 뭐 추락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군의 실망감들이 좀 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는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기업은요 사실 뭐 제약 바이오로도 엮이고 원전으로도 엮이고 여기저기 다 엮이는 기업이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조금 좋지 않아요. 왜 우리 음식점도 가면은 한 가지 메뉴만 딱 고집스럽게 팔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집이 있는 반면에 뭐 이것저것 다 잡다하게 파는데 전부 다 그냥 뭐 맛있는 것도 아니지만 먹을 만은 하다 정도인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하나 특출난 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엮이니까 뭐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튀어오르긴 한다인 건데 그런 기업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심심할 때 튀어오르는 거는 좋은데 시장 안 좋을 때는 같이 빠져버리고요. 심심할 때 튀어오르는 게 요 위쪽에서 튀어올라야 좋은 거지 이렇게 내려가고 튀어오르면은 위에 산 사람들은 수익도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가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2016년 이후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튀어오르기만 하고 빠지면서 반복을 하면서 자리가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기업은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늪에 빠지는 기분을 좀 느끼시게 되면서 쭉쭉쭉쭉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뭐 대신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바닥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어떤 계기만 좀 생겨준다면 우상향해서 이제는 15,000원 뚫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일단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걸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 7,000원대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뭔가 시세를 나중에 내기 시작하거나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일 때 다시 재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발을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사시면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안 좋지만 여전히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뭐 화장품 관련주, 저는 뭐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당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다 빠지고 나면은 올라갈 때 화장품 관련주가 상당히 힘을 좀 발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올라온 기업들을 이야기는 하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뭐 2차 전지니 폐배터리니 뭐 원자력이니 5G니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지만 지금 당장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라면 지금 좋은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제 조언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12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 좀 할까 하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주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